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영상은 추세기반영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거래소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ETF 소식, 그 다음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을 만한 여러 내용들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S&P CFRA가 분석한 결과 추이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45년 이후 상반기 상승장, 하반기 지속 가능성 7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S&P 500이 올해 들어 14% 상승했고요. 하반기 8% 이상 더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이 내용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아크 인베스트가 암호화폐 총괄 담당했던 전 담당자가 나스닥 숨고르기가 나오면 여전히 비트코인 쪽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그 이유 기반은 아무래도 이번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 분석을 인용을 해서 19년도 때 조정장 나왔을 때 비슷한 패턴이 나왔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도 어마무지하게 조정 추이가 없이 지금 잘 버텨내주고 있죠. 테슬라가 지금 5%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이제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적을 것 같고요. 이제 19년도 때 기반으로 회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9년도 때죠. 19년도 기반이 요때인데 이때 조정폭 추이가 대략 5월달 들어가자 직전부터 조정이 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딱 끝나는 시점이 언제였냐? 이 끝났던 시점이 9월 달에 끝났어요. 정확하게 5월 달부터 10월 달 요 사이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점으로 한번 보게 되면 줄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19년도 때 5월 달 일입니다. 5월 달 딱 들어갔죠? 예, 이때부터 요때입니다. 요때부터 어마무지하게 올랐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딱 끝나면서 끝났죠. 그래서 조정이 생각보다 또 나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패턴이 언제든지 나스닥이 조정이 나오면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도 뭐 틀린 배경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 기준점으로는 되게 재밌었던 건 이게 올라갔던 패턴이 생각보다 강력하게 올라갔습니다. 진짜 웬만하면 대부분 이때 트럼프 때 집권이었을 때 나스닥에 있는 지수 관리 추정이 어느 정도 어거지로 해 줌으로써 뭐 금리 부분도 어찌 보면 약간의 좀 방해 공격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그거 어거지로 버티면서 시장의 충격이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점도 어느 정도 있어서 이게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이때는 좀 가파르잖아요. 여기는 약간 완만하고 그래서 이런 추이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이쪽에 자금의 쏠림 현상이 워낙 크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 해당 곳간이 다 채워지고 나머지 약간 재미없는 구간 드디어 이제 고점이다. 빅테크 쪽으로 지금 돈이 빅테크밖에 안 가고 있으니까 고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그나마 더 올랐던 거 아니면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쪽이 다시 곽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도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 EDX의 월가가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시타데, 피델리티, 찰스 슈압의 합작품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브로커와 투자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 진입 오픈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서 곧바로 확인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오픈이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재미난 점은 자 3월 달에 기반으로 여기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만 지원을 해주고요. 여기서 또 리플은 아직 거래 목록에 들어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개인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그게 좀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알 수 있는 점은 최근에 이제 주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누군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현재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존보자들 포지션 사이클 변화 추이가 매월 42만 개씩 축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래가 요즘 많이 설치고 있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래소가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또 현물 ETF 등장을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비트코인이 필요하죠. 그런 형태로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선침해를 해놔야 거래 기관들이 필요한 구입비 대비보다 내가 저렴하게 했으면 여기에서 이 고객한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뭐 명칭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뭐 덤핑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거래 범주이긴 하지만, 그러면 내가 어마무지하게 저렴한 가격대에서 많은 개수를 모아 갔었을 때 이분들이 필요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어마무지한 차익 거래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있는 예상 지표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장기적인 25년도 목표 추이를 보게 되면 여전히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S&P 500이 왜 이렇게 잘 버티냐를 보면 22년도 때 이제 이익 수정 비율이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되었다라고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23년도 도래하고 나서는 그게 멈추었다라는 게 S&P 500에 있는 강력한 방어적인 라인대가 구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미국에서 가장 수익을 제일 많이 봤던 또 크립토 시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다시 회계를 해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에델만 창업자도 요즘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언급을 좀 했다고 합니다. 야, 이번에 170년 자산 분류 역사에서 새로운 클래스로 암호화폐를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분이 이제 야, 좋든 싫든 뭐 이게 뭐 쓰레기가 되든 뭐든 간에 일단 쳐놓고 보자 라고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면 충분하다. 나머지 거는 좀 위험하니까 일단은 또 분석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이 두 가지만 이야기를 좀 했다라는 게 좀 새로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자산 운용사 위즈덤 트리와 인베스코가 ETF 신청서를 다시 제출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SEC 위원장이 미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쫓아내고 있는 가운데 거인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이 지금 시점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블랙록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나머지 애들도 비슷하게 따라해서 올렸겠죠.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그걸 비슷하게 맞춰서 좀 신청서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제 저런 영향성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GBTC 가격도 이제 블랙록 ETF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소식이 겹치면서 이게 이제 시장에 미쳤던 게 선물 거래 빈도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스케일 GBTC 가격이 좀 나와줌으로써 숏의 비중이 좀 터져 나가는데 좀 만족스러운 정도까지는 안 나와주긴 했습니다. 그러하는데 좀 크게 터져줘야 좀 강력한 추세 기반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다소 좀 아쉽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향성으로 선물 거래 빈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스케줄 관련 소식 전하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려고 합니다. 자, 알트코인 호재 일정을 보게 되면 로빈후드 거래소 알트코인 상점 폐지 일정이 27일날 있고요. 크레이튼 2주년이 24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부터 30일까지 뭐 교토 행사, 서울 메타위크 행사, 그리고 7월 1일날 셀시우스 고객 소유 기반이 비트코인으로 다 환전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점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7월 11일날 가상자산 청문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내용도 좀 유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뭐 지루하다, 재미없다, 가격 너무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를 지칭을 했었을 때,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라고 지칭을 가정을 해서 좀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회사를 만약에 하면 들어갈 때는 아주 탄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뭐 그렇게 보여지겠죠. 근데 왜 투자적 관점에서는 왜 비슷한 비례 관점으로 보지 않는지 저는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 분석을 해놨던 이야기 기반에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19년도 때 이렇게 비트코인이 나올로만 갔습니다. 알트코인 전혀 안 갔습니다. 언제 갔냐? 이게 어느 정도 기반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너무 과하게 올라갔었을 때 이제 비싸지 않나라고 하는 시점에서 대부분 포인트가 요 시점대나 요 시점 요 사이 때 가장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들이 살아 있는 애들 위주로만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 매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누구나 이해하기 편하게 비트코인 마켓과 지금 테더 마켓만 유동성이 풍부하고 있는데요. 이 유동성 풍부했던 게 여기에서 너무 비트코인이 고점이다라고 하면 나머지 알트코인 BTC 마켓에서 비트코인은 팔고 싶지 않으면서 알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그 훼손된 가치 B를 계산적으로 전략화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건 알트코인은 전략화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 차익만 먹고 거기에서 또 비트코인을 또 팔고 거기에서 또 현금화를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순환거리 패턴만 돌려서 자금을 어느 정도 또 확충한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상승에 있는 곡선이 또 드라마틱하게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마켓이 다 건강하게 유동성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특정 마켓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 순환거리 패턴에서 알트의 상승 동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측면으로는 비트코인 자체에서 알트코인이 간다라고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나머지 대형 먼저 가지 중소형 먼저 안 간다니까요. 특정적인 테마 직군 빼놓고서는 잘 안 갑니다. 그냥 반짝반짝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내 포트폴리오에 일정 비율의 비트코인을 꼭 들고 가셔야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내가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내 알트코인을 보면 심리적인 고통 지수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대부분 거의 다 못 버티고 나갑니다. 못 버티고 나가버려요. 어떻게 못 버티고 나가버리냐면 거의 다 포기하고 거의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또 등장을 하게 돼서 마음에 아픈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결혼하기 직전 때가 거의 가까워졌으면 웬만하면 그 돈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 그 또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 제발 좀 이야기를 충분히 해본 뒤에 그렇게 좀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사건 사태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또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